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져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아쉬움과 죄책감 속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걸어온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대부분의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쳐버리죠. 그러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요. 임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이들의 기억과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두려움에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별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더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타나는 5가지 신호,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으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임종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연금을 모으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까지도 포함되지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내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어떤 시간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임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부터 앞서기에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임종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30년 경력의 요양병원 간호사 선생님도 늘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많은 가족들이 그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잠깐의 컨디션 문제로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조금만 더 알아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관리만이 아니라 그 신호를 알아채고 가족과 함께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손주든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살리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거나 정신을 붙들어 두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말수가 줄고 힘이 없어도 여전히 가족의 손길과 눈빛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침대와 방의 환경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 의료진과 미리 상의해 불필요한 연명치료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누고 하고 싶은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모두가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어요. 이런 말들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의 마무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리 알기, 마음 준비하기,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기,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몸과 마음이 보내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곤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이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99%는 마지막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양병원 간호사분의 말을 통해 전해드릴게요. 노인들은 가장 먼저 수면 패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돌보았던 환자 중 84세 이정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부지런하셔서 새벽 5시면 일어나 병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곤 하셨지요. 아침마다 오늘도 날이 참 좋네 하며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던 분이 7시, 8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니 피곤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신문을 읽던 시간에도 다시 눕기를 원하셨고, 손주가 병실에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기보다는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하며 눈을 감으시곤 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보내셨고, 깨어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심장과 폐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 몸은 필수 기능만 유지하려고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주무실까? 운동이라도 시켜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면 그 짧은 순간을 더욱 따뜻하게 채우면 됩니다. 가족분들이 식사 시간에 잠깐 눈을 뜨실 때 손을 꼭 잡아주고 아버님, 저희랑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비록 힘없는 미소였지만 분명히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두려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그 변화를 이해하고 곁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순간이 짧아질수록 그 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요양병원에서 제가 돌보았던 87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밥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늘 밥이 보약이지라며 식탁 앞에서 누구보다 든든히 드셨고 가족들이 모일 때면 본인이 직접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숟가락을 드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에 2그릇을 뚝딱 드시던 분이 반 그릇도 힘겨워하셨고 가장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조차 몇 숟갈 뜨다 말곤 더는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그저 입맛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하며 갈비찜, 잡채 같은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마저도 젓가락만 대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물조차 많이 마시지 않고 그저 입술만 축일 정도로 조금씩만 드시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예전 같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 더 약해지는 게 아닐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이 교차했죠. 하지만 간호사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는 현상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보호자의 잘못이나 소홀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종을 앞두면 몸은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뇌의 식욕 중추가 신호를 멈추기 때문에 배고픔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면 오히려 역류로 고통을 주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시기에는 양보다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결국 밥 한 숟갈, 미음 한 숟갈조차 드시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손녀가 떠먹여준 미음을 살짝 입에 대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드셨느냐가 아니라 사랑받으며 함께하는 그 한 숟갈이라는 것을요. 곡기를 끊는 현상은 많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아신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돌봄은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적셔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의 향이나 맛을 잠깐 느끼게 해드리며 무엇보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올해 83세 박정인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 곁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며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병세가 깊어지면서 가족들은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챙기던 약 먹는 시간이나 손주 생일도 헷갈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방금 다녀간 가족을 다시 기다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손주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어르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온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손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잘 대처했지요. 할아버지 눈에는 아직 어린 시절 손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최근의 일이나 바로 눈앞의 상황은 잊어버려도 수십 년 전의 기억은 오히려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처음 접하는 가족들은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나를 못 알아보시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서히 에너지를 줄이면서 뇌 역시 현재의 정보보다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돌봄은 환자를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긴 병원이에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라고 교정하려 들면 오히려 어르신은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집니다. 대신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주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네, 학교 끝나고 오느라 힘들었다며 맞장구 치거나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고향 강가 참 아름다웠지요 라고 추억을 함께 떠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박정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정정하려 들 때는 눈빛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손을 잡고 옛 추억을 함께 이야기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가족과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삶의 끝자락에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함께 웃고 기억을 나누며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돌봄이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92세 유평화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도 텃밭을 직접 가꾸며 채소를 따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늘 몸은 움직여야 기운이 난다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활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렇더라며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고 예전 같으면 가볍게 산책하던 복도 끝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말씀도 짧아지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금세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곤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더 나빠진 건 아닌지,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불안해했죠. 하지만 사실 임종이 가까워오면 몸은 마지막 힘을 아끼려는 듯 생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시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버님께 가장 필요한 건 기운을 쏟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침대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방 안의 온도와 조명을 맞추어 드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평화 어르신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 눈을 뜨고 손녀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활동의 양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종전의 피로와 무기력은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슬픔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환자에게는 고통을 덜고 평안하게 마지막 길을 준비하게 해주는 자연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막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지켜드리고 그 옆에서 함께 순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환자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두고두고 남을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기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85세 김영순 어르신은 평생을 시장에서 떡을 팔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밝고 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은 김 여사님 웃음소리 들으면 하루가 즐겁다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임종이 가까워오자 가족들은 조금 낯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곁을 지키고 있는데 어르신이 잠에서 깨어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저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아들은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말씀이시네. 혹시 환각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지요. 그러나 어르신은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영적이거나 정신적 경험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평생 그리워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내가 고향 집에 가는 꿈을 꿨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 기능이 약해지며 환각이나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져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돌본 수많은 현장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삶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호자들은 종종 당황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하고 현실로 돌려놓으려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부정하는 말보다 아버지를 만나서 기쁘신가 보네요 하고 그분의 경험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김영순 어르신도 돌아가시기 전날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내 옆에 계셔.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가족들은 그 순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 미소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을 향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보호자가 할 일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자는 편안히 떠날 수 있고 남은 가족은 그 순간을 두고두고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면 배우자로서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죠. 물론 곁에 있는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오곤 하지요. 제가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크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준비, 또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준비, 마지막은 마음을 다잡는 준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의료와 돌봄에 관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77세 김씨 어르신 가족은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지 인공호흡기를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상의했습니다. 그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연명의료 여부는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보호자에게도 환자에게도 큰 안도감을 줍니다. 또한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로 전환할 시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을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은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면 방문 간호나 요양 지원 같은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높이 조절, 방 온도와 습도 관리 같은 사소해 보이는 준비가 환자에게는 큰 편안함을 줍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곁에 있어주는 행동입니다. 대화가 줄어들어도 손을 꼭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돌보던 85세 이씨 할머님은 아들이 옆에서 하루 종일 TV를 같이 보며 손을 잡아주자 이렇게만 있어도 참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려한 대화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기보다 입술이 마르면 적셔주고 손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거나 평소 즐겨보던 사진 앨범을 곁에 두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계속할지, 언제부터 편안함에 집중할지를 미리 상의해두면 막상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갈등 없이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실 마음의 준비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내가 더 잘 돌봤으면 오래 계셨을 텐데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임종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의 완성 과정입니다.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고 삶의 마지막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고 남은 가족에게도 후회 없는 기억을 남겨줍니다. 실제로 90세 씨 어르신은 손녀가 마지막 순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라고 속삭여주자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가족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작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까? 라는 불안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따뜻하게 함께할까? 라는 질문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곁에 있는 시간은 분명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단순한 의학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게 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이해하는 길이지요.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타나는 신호들은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이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몸과 마음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호자와 배우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살리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 가장 큰 돌봄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먹이거나 붙잡는 것보다 입술을 적셔주고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보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값진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한 작은 말, 작은 손길, 작은 시선 하나하나가 가족의 평안이 되고 남은 우리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지막 순간이 단지 눈물과 슬픔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삶의 끝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기보다 감사와 사랑으로 보내드릴 때 남은 이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떠나는 분 역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의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